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시와 산자부 관세청 등 관계기관들이 원스톱 수출 119 수출기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정책 지원 자금 증액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군산 승하원이 갈수록 늘고 있는 화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군산 사망자 가운데 92%가 화장을 할 정도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유족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장례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시와 산자부, 관세청 등이 원스톱 수출 119 수출기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지역 수출 기업들도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원스톱 수출 119, 익산시 수출기업 간담회가 열린 에코융합섬유연구원 대회의실. 세계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익산시가 정부, 관계기관들과 함께 수출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세계 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익산시 소재 수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이 함께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담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 익산상공회의소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습니다. 익산의 주요 수출 품목은 식품, 섬유, 자동차 부품 등으로 수출 대상 국가는 미국, 중국, 베트남 등입니다. 최근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로 익산의 수출 기업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참여 기업들은 간담회에서 관세뿐만 아니라 물류비 급등과 환율 변동성 등 복합적인 애로사항을 호소했습니다. 기업들은 수출 바이어 상담 지원, 수출 정책 자금 확대, 원자재 구매를 위한 융자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저희도 아무래도 이번에 관세 때문에 수출의 애로점을 느끼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90% 수출하는 도내 업체이기 때문에 관세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익산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의 물류비 절감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자체 수출기업 지원 사업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과 수출 판로 개척을 적극 돕겠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제시한 건의사항을 정부 부처와 협력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 속 관세 인상과 물류비 부담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N 박예린입니다. LS그룹의 새만금 전구체 공장이 사용 승인을 받아 가동에 들어갑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어제 새만금 국가산단 509에 들어선 LS-LNF 배터리 솔루션 공장 13개 동 전체에 대해 건축물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LS-LNF 배터리 솔루션은 LS그룹의 지주회사 LS와 하이니켈 양극재 전문기업 LNF가 합작해 설립한 전구체 생산 전문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지난해 8월 새만금 개발청과 1조 493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건축 허가를 받아 이번에 공식 준공 절차를 마쳤습니다. 익산시가 홀로그램 기업 2곳과 오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은 업체는 RMG와 메디아앤 메디올로지입니다. RMG는 홀로그램 위조 방지 라벨을 만들고 있으며 메디아앤 메디올로지는 가상현실 기반 서비스와 홀로그램 뷰어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항의 운영 방식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군산 시민과 어민들이 원포트 무역항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군산 새만금 지킴이 범시민위원회와 시의회 어촌계, 항운노조 등 300여 명은 오늘 해양수산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은 하나로 통합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어민들은 새만금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잇는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이제는 정부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수부는 이르면 오는 5월 2일 중앙항만심의위원회를 열어 새만금 신항의 운영 방식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정해지면서 도내 정치권이 공약 대응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전북도의 7개 분야 85개 공약과 14개 시군의 70개 공약을 취합해 중앙선대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공약이 제출되면 선대위 정책본부와 협의해 대선 후보의 정책 공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전북 공약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공공의대 등 일부 공약을 언급했을 뿐 예산이나 추진 계획 등은 구체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 사업이 5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2020년 군산항 7부두에 7천억 원을 투입해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의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채 예산 확보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수부의 제4차 전국항만 기본계획 수정안에 포함돼야 정부 재정 투입이 가능하지만 부처 간의 조율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새만금 조력발전소 건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막대한 비용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호남 공약으로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소 건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이에 대해 건설 비용이 적게는 6천억 원에서 최대 1조 원까지 필요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조력발전은 수심 깊은 곳에서 발전을 하기 때문에 3에서 4m보다 깊은 하부층의 수질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화폐 예산 1조 원을 신규 반영한 추가 경정 예산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어제 국회 본관에서 열린 예결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견안을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예산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비효율적 예산이라며 민주당의 일방적 추경안 처리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했습니다. 행안위는 조만간 전체 회의를 열어 지역화폐 예산안이 반영된 추경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최종 경선에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진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한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등 4명의 후보 가운데 과반 득표자 없이 1, 2위 후보가 최종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두 후보는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2일까지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3일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됩니다. 지난해 군산의 화장자 수가 사망자 가운데 92%를 넘어섰습니다. 매장 대신 화장이 확연한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승하원의 오래된 시설로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낡은 시설로 장례 진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 인피면에 자리한 승하원. 고인을 떠나보내는 유족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환절기를 맞아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어르신들이 부쩍 증가하면서 화장로 가동 시간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11건의 화장이 가능한 화로는 5개에 불과해 장례 진행에 차질을 빚기도 하고 낡은 시설에 유족과 직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군산에 있는 화장실이 좀 어둡게 있는데요. 너무 노화되고 전국에서 두 번째 가장 노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현장 사업을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5개인데요. 한 6개 정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장사 수요가 해마다 늘어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 지난 한식 기간에는 하루 31기가 화장됐고 매년 화장자 수도 늘고 있습니다. 군산의 화장자 수는 지난 2020년 사망자 가운데 85%를 넘어서더니 지난해에는 92%로 늘었습니다. 매장 대신 화장이 확연한 추세가 되면서 군산시가 승하원 현대화에 나섰습니다. 군산시는 화장로 3개를 추가로 늘리고 편의시설 등을 새로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근 부지를 확보한 후 정부의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비 200억 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소한 5년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사업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일단 부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올해부터라도 부지를 확보를 해놓고 공모사업을 해야 낡고 편의시설이 부족한 군산 승하원. 현대화 사업이 시급해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도내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났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22,600여 명입니다. 한 달 전보다 6.5%가 늘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347억 6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 들어 석 달 동안 군산항의 경기는 답보 상태에 머물렀지만 대중국 교역은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군산항의 화물 처리 실적은 510만 7천 톤으로 1년 전보다 1% 늘었습니다. 반면 군산항을 통한 대중국 교역 물량은 5%가 늘어난 69만 4천 톤에 달해 전체 교역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평균 13%에서 16%로 올랐습니다. 이 기간 수출입 물동량은 427만 6천 톤 가운데 수입 물량은 전체의 82.6%인 353만 4천 톤입니다. 서동 생가터 유적정비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194억 원이 투입돼 수변 전망테크와 산책로, 꽃밭 주차장 등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마룡지 주변에는 초화류를 심고 산책리 곳곳에는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야간 경관은 서동축제를 기점으로 일몰 후부터 자정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서동 생가터 정비는 발굴조사 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1단계로 구분해 추진됐으며 2단계 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산업재해가 3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김주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산업재해는 32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7번째로 많았습니다. 산업재해는 기계에 끼거나 추락, 깔리는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사고와 과로사 예방을 위한 인력 기준을 법제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익산의 고구마밭이 불법으로 개간되면서 쓸려온 토사에 농배수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익산시의회 조남석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익산 고구마밭 대부분이 사유지로 밭을 전용할 때 허가를 받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가 오면 고구마밭에서 발생한 황토물이 하류로 흘러 농배수로 준설 작업에 매년 4, 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익산의 고구마 재배 면적은 지난 2023년 기준 250만 평에 달하며 매년 전체 면적의 5%씩 늘고 있습니다.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50대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1시쯤 군산 옥도면 신치항 주변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레저보트에서 낚시를 하던 50대 A씨가 적발됐습니다. A씨는 무더운 날씨에 구명조끼를 벗었다고 해경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산해경은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사고가 났을 때 생존율이 최대 90%까지 높아진다며 다음 달부터 구명조끼 착용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익산시가 5월부터 축사낙취 상시 감시반을 운영합니다. 감시반은 10월 말까지 주중에는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주말에는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됩니다. 앞으로 집중관리 농가 55곳에 대한 순찰 감시 활동과 취약 시간대 민원 대응, 가축 분뇨 무단 방류 감시 등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게 됩니다. 군산시가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수도권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군산시는 다음 달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 동행상회에서 군산시 우수농수산물 기획전을 열고 지역 우수 농특산물 할인 판매와 다양한 증정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7일에는 서울시 지역 상생교류 사업단 관계자들이 군산을 방문해
온 오프라인 판매 상품을 점검했고 29일에는 비흥도동 등대가에 간장게장과 양념게장이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판매됐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15개 업체가 서울동행 상회에 입점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재개발 조합장과 임대사업자 등이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재개발 조합장인 70대 A씨와 정비사업자 B씨 등 9명을 검거해 7명은 구속 송치하고 2명은 구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전주와 경기 남양주, 대전 등 주택 재개발 임대아파트 4곳에 사업권을 두고 8억 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돈을 건넨 임대사업자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한 주택 지상주차장에 있던 차에서 불이 나 1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전북소방서에 따르면 29일 낮 12시 41분쯤 전주 완산구 효자동 다가구 주택 지상주차장에 있던 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다가구 주택 건물로 번졌다가 소방대원들에 의해 35분여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과 건물 내부 등을 수색하다가 전신에 화상을 입은 환자 1명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전북대에 2차 전지와 방위산업학과가 신설됩니다. 전북대는 교육부의 첨단 분야 모집 정원 조정에 선정돼 내년부터 첨단 방위 산업학과 20명의 정원을 신규로 확보했습니다. 또 2차 전지 공학과 30명과 항공우주공학과는 정원 12명을 늘렸습니다. 이번 학과 신설은 글로컬 대학 30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금우빈입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사학연금 적용 대상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보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익산시의회는 지난 25일 임시회에서 손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익산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저감 지원조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적용 범위를 공공기관에서 행사나 축제 등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고 다회용기 대여와 세척 공유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를 통해 폐기물 감량과 탄소 중립 실천을 제도화할 방침입니다. 익산시가 다음 달 2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규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시에 따르면 저축계좌는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10만 원 또는 3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부 지원금 전액을 지원받으려면 가입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10시간의 교육이수와 매달 10만 원 이상의 본인 적립금을 내야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군산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결정 공시된 개별 공동주택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시에 따르면 30일부터 공시된 개별주택 28,644호와 공동주택 92,301호에 대한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의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군산시 설립도서관이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9월까지 매주 화요일 복지기관과 연계를 해 취약계층 지역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또 그림책 스토리텔링과 글쓰기 등 다양한 독후 활동을 마련하고 아동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합니다.
원광대 핸드볼부가 익산에서 열린 전국종별 핸드볼 선수권 대회에서 남자 대학부 최정상에 올랐습니다. 전북자치도 체육회에 따르면 26일 결승전에서 강원대와 맞붙은 원광대는 23대 20으로 승리해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원광대 정호택 감독은 최우수 지도자상을, 최지성 선수는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익산 1위 중 핸드볼부도 이 대회에서 중학부 3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시민참여위원회 조방영 위원장이 지역 아동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고자 여름 이불 52채를 기부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이불은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습니다. 군산 예술의 전당이 오는 5월 16일 대공연장 무대에서 새아이 운영문화재단과 함께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음악회 오페라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공연을 개최합니다. 새아이 운영문화재단은 고 세아그룹 이운영 회장의 문화예술에 대한 애정을 기리고자 2013년 설립된 재단으로 다양한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군산은 25도, 익산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6도에서 27도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익산의 주간 최고 기온은 27도로 따뜻하겠고 목요일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군산도 목요일에 비가 내리며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